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제가 지난주 3월 8일 날, 금요일 날, 요 강의를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851강. 주위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몸은 어디로?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렸는데, 한 3시간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이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일산에 사시는데, 꾸준하게 이제 들으셨어요. 한 4년 동안. 제가 이 유튜브를 무료로 해서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동안 쭉 이렇게 보강하게 된 이유는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수강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진도 나간 후에는 일정 진도를 제가 이제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거를 제가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이 사주는 이제 이런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잠깐 부딪혀 봐야 돼. 어떤 사주든지 간에 제가 설명할 때 기본적인 건 설명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또 새로운 어떤 이론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익히시면은 내가 남의 사주를 봐줄 때 혹은 내 주위에 내 친구, 가족 이렇게 내가 궁금한 분들한테 사주를 풀어보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익히다 보면은 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처럼 한 4년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다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다 이렇게 이걸 들으면서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어떤 문제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톡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 다시 한번 제가 감사 인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한번 반복해서 금요일 날 강의했던 851강을 오늘 다시 이제 한번 더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병인, 신축, 갑자, 임신 이렇게 된 사주인데, 이 38살 된 이제 아가씨인데, 그 본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자란 환경부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지금 이제 의욕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 삶의 의욕이. 그래서 내가 지금 38인데 무슨 삶의 의욕이 없어졌던 게 무슨 얘기냐고 이제 시작도 했는데 그랬더니 어쨌든 그래도 나는 정말 너무 피곤하다 사는 게. 그래서 이걸 이제 훑어봤는데 이 사주는 이제 실제로 보면 왜 이런 제목을 제가 다뤘냐면은 이 사주에 이게 육친의 덕이에요. 육친복이 없어요. 육친복.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게 요 주인공이죠, 갑이. 아버지는 여기서 편제를 아버지를 보는데, 여기 이제 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정제인 경우도 아버지를 이렇게, 일단 토로 보는 거예요. 쉽게 해서, 목극토, 요것이 이제 토잖아.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나타내는데,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토가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오행이 품질이 어떤 건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 이 흙이라는 존재는 어떤 게 품질이 좋은 흙이냐면 일단 온도가 봄의 흙, 진토라고 우리가 보통 이 진토가 흙 중에서 가장 좋아요. 생명을 키울 수 있는 흙이잖아요. 자, 이 토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진술, 축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요거는 따뜻하고 습기가 있죠. 온도가 알맞고 이 습기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씨앗을 뿌리면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이 술토는 요거는 이게 조화네. 이 가을이 되면은요. 사람 몸에서도 어떻게 나이 먹으면 물이 자꾸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체중이 들고 사람이 오그라들어. 이 가을이 되면.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게 늦가을이잖아. 늦가을에 이게 말라있는 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죠. 씨가 발화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얼어있죠. 요거는 너무 더워가지고 또 습기가 없으니까 발화가 안 된다는 거야. 이 조건이 그러니까 이 지인이 있을 때 품질이 가장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지금 한겨울이죠. 태어난 게 한겨울인데 이때 얼어있는 흙이기 때문에 주인공에서 봤을 때 이 토는 토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즉 여기는 이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엄마는 인성이죠.
자, 목을 생각하니까 수잖아. 수가 하나, 둘, 요새는 두 개로만 보이는데, 요게 지금 신자 반합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가 자축합토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상황을 잘 보셔야 돼. 주위의 환경이 흙이 많아서 자축합토로 변할 수도 있지만, 주위에 물의 환경이 많을 때는 이게 자축합토가 아니고 자축합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 다 물을 만드는 요 합이 되죠.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계절에 이 차가운 물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 주인공이 도움이 안 되죠. 이론상으로는 인성이니까 인성 어머니가 나를 생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머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머니 덕이 없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이 있어서 나한테는 이것이 이제 친구도 되고 자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한겨울에 이 인목이 정말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 술을 빨아들여서 여기에서 어떻게 광합성 작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 가장 큰 이 맹점은 여기에 합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자기 역할을 못하죠. 이게 묶여있지 않더라도 추워지니까 일조량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약하죠. 이럴 때는. 이 한겨울에 태양이 아무리 떠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기 바른데 조금 있을 때 약간 온기를 느끼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추워가지고 옷을 많이 껴입어야 되죠.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인목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자체가 친구도 되고 동업자도 되고 뭐 자매도 되고 나와 같은 레벨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있어야 되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돈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거니까 이 재지역이래. 정제니까 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돈도 제대로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이 식신이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묶여있는 바람에 내가 손발이 묶여있다고 가정하시면 돼.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런 환경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지금 살아온 과정도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38세를 살면서 물론 어렸을 때는 제외하지만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20살이 넘으면 저도 18년 되잖아. 이때 동안 내가 일하면서 직장 생활도 힘들었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가정 환경도 어려웠고 또 내가 이렇게 외롭게 성장하는 동안 내 주위에 정말 따뜻한 친구 혹은 또 자매 이런 가족 개념의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의욕이 없다고 그렇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인데 이제 막 38이면 한참 젊을 때잖아요. 그런데도 의욕이 없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청하는 거지만 이런 여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주를 처음에 잘못 읽으면은 이 사주가 우리가 원원유정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근원원에다가 멀원자. 그러니까 이 원원이라는 건 근원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치면은 물 근원에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상당히 좋은 여건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단점이냐면 여기서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 목 있죠.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수에서 이게 수생 목해서 이게 이렇게 돌죠. 계속해서. 이렇게 된 사주가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는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 끊어진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목생 화에서 이 화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 묶여있는 바람에 태양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이게 묶여있지 않더라도 이게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태양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딱 묶여버리니까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 이제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이 남자 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목 입장에서 금이 금국 목이 되니까 이것이 관이거든요. 이게 정관, 여기 편관이 이렇게 두 개 있죠. 이 정관은 묶여서 아무 역할을 못하죠. 그 여기 편관은 자 신자 진 이렇게 삼합에서 반합이 되어 있는데 그 왕기가 껴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 수하고 만나서 변신을 해버린 거죠. 그 금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남자 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금이 물로 변해서 이 본인을 생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인성 역할을 하는데 인성이 좋은 역할을 못하는 거죠. 즉 이 남편이 결혼을 전제로 봤을 때 이 남편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꾸 엄마를 생해버리는 거야. 엄마를 생해서 나를 얼어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역할을. 그러니까 남자로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이거는 묶여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정관이나 편관이나 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 복도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또 이제 틀로 보면은 신약한 사주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인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강하다고 읽을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 지금 간목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얼어있는 물이 나한테 많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닥치면은 내가 이걸 빨아들일 수가 없죠. 얼어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아니면 생명적으로 봤을 때 잘못하면 얼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신약한 사자라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한테 자매라든가 친구라든가 동업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다 보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뭘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력이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신약한 경우니까.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종일관 끝까지 그거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든지 남한테라든가 책에서 어떤 방송에서 정말 어떤 자극적인 걸 내가 받았을 때 나는 이제 나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잖아요. 근데 그 주먹을 불끈 쥔 주먹이 며칠 가요? 3일간을 많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제는 마음 먹고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자꾸 반복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손이 풀리면 이제 저거는 말만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며칠 보나마나 며칠 못 가겠다. 오직하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약한 경우 어찌 보면 큰 단점이죠. 이건 어쩔 수 없어. 본인이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조후를 보면요. 봄, 여름에 태어난 남자를 만나야 돼, 이 사주는. 이 사주 자체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남자를 만났어요. 봄이나 여름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하고 덥잖아요. 그래서 이 얼어있는 걸 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더라도 이 사주를 반드시 보고, 봄생인지 여름생인지 이걸 딱 보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단점이 뭐냐. 합의만 하면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다정다감해요. 사람들이 합의만 하면 남들이 이렇게 좀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박절하게 이렇게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순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어떤 유혹에 또 내가 자꾸 말려들어. 특히 여자 사주는 잘못하면 어떤 성적인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도 처음에 어떤 남자한테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접근을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한 게 아니고 이 합의만 타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편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한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보통 여자들이 있으면 그 냅킨에다 깔고 그러다 수저 같은 이렇게 놔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 상대편 남자들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한테 그런 마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거지. 그 남자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이 많은 건 문제야. 다정불신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이 다정다감해도 현대생활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적당해야지 이렇게 너무 어떤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여자는 이 주인공은 어떠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 여기에 있는 구조상으로는 제가 정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면 재생관이라고 해서 이 남자를 이렇게 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내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조건에서 여자한테 맨 처음에 봐야 될 게 제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 조건에서 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여자 사진 보면서 제가 발달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이 남자를 누굴 만나서 내조를 잘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없든지 제가 이렇게 형식상은 있는데 이것이 얼어있는 토로서 역할을 못하는 이런 죄는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이 사람에서 봤을 때는.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힘들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서 좀 희망을 가지면은 요게 지금 33대운인데 43대에 보면 이 병신대운이 오면서요. 여기에 물론 이제 이 신이 와서 신자 수국이 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건 병화가 와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걸 합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합을 풀어버리면서 이 태양이 이렇게 또 나를 빛을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럼 이 많은 물을 이 인목이 작용을 해서 이 많은 물을 빨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키워주면서 이 전체가 잘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어쩐 단점이냐면 때가 조금 늦게 온다는 거야. 타이밍이 33대원에서 요 중간쯤에 여기에서 있었으면은 그런 대로 상당히 좀 내라는 희망을 갖고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43대원부터니까 이게 어찌 보면 특히 이제 여자로서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43세가 되면은 좀 결혼이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봐서 이 자녀를 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가임 여성으로서 뭐 이렇게 가정을 끌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좀 아까워. 43대원이 오기 시작한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여건을 봐도 이 본인이 이겨나가기는 굉장히 힘든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요즘 추세를 보면은 결혼을 늦게 하잖아. 근데 43세가 되면은 결혼해서 과연 이 가임 여성이 돼서 자녀를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조금 이제 노산일 경우에 좀 어려움도 닥쳐 있겠지만 요즘에는 워낙 의식도 이제 발달되고 그러니까 뭐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두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야. 조금만 더 한 대원 앞에서 왔으면은 이게 좀 풀렸을 텐데 그것이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본인이 지쳐 있어. 지금 38이니까 38, 39, 40, 41, 앞으로 4년 지나야 되는데 그럼 이때 본인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내가 정말 결혼해서 과연 어떤 자녀를 두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거에 또 회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면에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조건이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육친복이 없는 경우는 어찌 보면 더
긍정적으로 보면요, 내가 성직자가 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내 주위에 이렇게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중간에 어떤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뭐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형제 뭐 부모 이 어떤 조건이 그동안 이렇게 평탄하게 잘 살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어렵게 해서 내가 주위에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나 홀로 살았잖아.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이렇게 버리고 이제 일단 훌훌 털고 내 혼자 내가 마음먹은 길을 살 수 있는 길. 그게 어디냐면 성직자들이 그런 경우가 가능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싶은 게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요때쯤 되면은 성직자가 돼서 한 몇 년 지나면 요 대운에서는 성직자로서의 모든 게 잘 갖춰지면 정말 큰 힘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요. 그런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오히려 내가 더 보람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먼저 851강을 한번 그게 그 소위 말을 내가 강의하는 게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유추해 보니까 이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에서 그 배터리가 완전히 이제 방전이 된 상태인 걸로 제가 유추하고 일단 지금 마이크 안 쓰고 지금 이제 녹음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그런 걸 미리 점검을 이제 못해 본 거는 제가 이제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요 문제로 인해서 좀 그동안 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안 좋으셨다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요 강의 요걸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혹시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